안녕하세요, 오덴제이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연극영화과에서는 왜 무용이라는 시험을 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대다수의 친구들은 무용이라는 것을 택해서 시험을 봅니다. 한 비중으로 따지면 한 80%, 70%? 그 다음에 뭐 20, 30% 노래 부르고 한 5% 미만이 이제 그 외의 특기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무용을 특기 항목으로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렇다고 우리 무용과가 아니잖아요. 연극영화과인데 왜 무용이라는 시험 항목이 존재할까?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고 무용을 왜 연습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무용이 무엇이고 합격에 가까운 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용을 보는 이유는 신체 훈련의 정도, 신체를 사용한 표현의 정도, 연기의 정도, 이 두 개를 설명하기에 앞서 무용과에서 보는 무용과 연극영화과에서 보는 무용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고 가겠습니다. 무용학과에서 보는 무용은 이 두 개 다 똑같은데 이 첫 번째의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무용학과는 각 장르가 존재하죠. 발레면 발레, 현대무용이면 현대무용, 한국무용이면 한국무용. 이 각 장르마다 정답이라고 존재하는 무용의 기본기, 기초, 교과서들이 존재해요. 그것을 얼마만큼 신체 훈련이 돼 있어서 그걸 정답을 하느냐,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채점 포인트. 그 안에 플러스 알파의 점수가 되는 부분이 바로 뭐다? 그 정답을 지키면서 얼마만큼 작품을 표현했는가. 그러면 연극영화과에서의 무용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비율이 완전 차이가 나요. 최소 50대 50 정도인 것 같아요. 무용이 90대 10이라면 50대 50이면 사실 어마무시한 차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거다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을 하다가 연극영화과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강세가 있는 건 맞아요. 왜? 이걸 잘하니까.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50대 50이라고 했죠? 그럼 50점 만점, 50점 만점. 얘 무용과 친구들 50점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무용과 출신이라고 얘 50점 맞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신체 훈련의 정도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체의 정도라는 건 얼마만큼 훈련되어 있느냐, 단순하게 얘기해서 얘의 춤의 실력이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의 테크닉을 갖고 있느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 선생님, 무용은 테크닉 잘해야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테크닉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기술의 테크닉을 잘할수록 나의 신체 훈련의 정도는 높다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그러니까 테크닉 잘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테크닉만 잘한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왜? 아까 50대 50이라고 이야기했죠. 신체를 사용한 표현이 50이나 되기 때문에 테크닉만 주구장창한다고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체를 사용한 표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연기라고 적어놨죠. 몸으로 연기할 수 있어야 돼요. 슬픔을 몸으로 표현하고 그 분위기, 그 환경, 혹은 어떻게 보면 마임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액션, 심리적인 걸 몸으로 표현하는 그 선, 표현, 그런 것들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두 가지로 극단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극단? 테크니션. 무용은 춤 잘 춰야 되고 테크닉 잘해야 돼요 하고 이것만 몰빵하는 친구들. 아, 제가 무용 실력은 좀 없지만 연극영화과잖아요. 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 부족한 무용 실력을 연기로 커버하려는 친구. 둘 다 떨어집니다. 둘 다 겸비해야 되고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신체를 사용한 연기를 하려면 내가 신체가 얼마만큼 훈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연기가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옆돌기로 내가 연기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옆돌기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야 옆돌기로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동작을 똑같이 하는 게 신체 연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신체 연기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다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신체 연기가 아닌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1번부터 하는 게 맞을까요? 2번부터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두 개를 뭐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맞을까요? 친구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완벽하게 훈련돼 있어야 이것을 연기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내 신체 훈련이 일정 수준급 이상 됐을 때 그것을 연기적 표현으로 바꾸는 건 쉽다. 신체 훈련을 먼저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신체 훈련이 30점밖에 안 돼, 점수로 환산해서. 그러면 내가 그걸 변환할 수 있는 건 30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10가지의 동작을 수준급으로 해.
그러면 나는 10가지 동작을 신체 연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로 바꿀 생각은 나중으로 조금 미루고, 두 번째 스텝으로 미루고, 첫 번째 스텝은 내가 수준급으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많이 만들어내라. 오늘 수업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연극영화과에서는 왜 무용이란 항목을 시험 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무용이란 시험 항목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신체 훈련의 정도, 신체를 사용한 표현. 요 두 가지가 채점 포인트인데, 무용학과와 연극영화과의 차이는 그거의 비중이 다르다. 그러면 뭐부터 연습하고 뭐부터 챙겨가야 되냐? 신체 훈련부터 먼저 해라. 내가 신체 훈련이 수준급으로 된 것들은 신체 연기로 변환할 때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변환이 될 거다. 하지만 신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걸 변환하려고 하다 보면 그건 변환이 아니라 연기적이라는 핑계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전환되는 거다. 그래서 신체 훈련들부터 먼저 열심히 연습해보세요. 여기 사항에서 궁금한 거나 모르시겠는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에 달아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